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냉장고 문을 열면 내 건강 상태가 보인다. 의사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그 중에 원인을 도통 알 수 없는 위장장애, 피곤함, 두통, 심지어 만성염증까지 겪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냉장고 관리가 엉망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냉장고 문 열었을 때 뚜껑 깨진 반찬통, 유통기한 지난 소스, 언제 넣었는지도 기억 안 나는 냉동식품이 반겨주진 않으셨습니까?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냉장고가 음식 보관 창고가 아니라 병균 배양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냉장고를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리만 잘해도 건강 수명이 무려 10년은 늘어날 수 있는 이유, 의사로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장고 구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는 위쪽은 냉동실, 아래는 냉장실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냉장실 안에서도 위, 아래, 문 쪽 칸마다 온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냉장실 위칸은 3도 안팎, 아래 칸은 1도 내외, 그리고 문 쪽 칸은 5도 이상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주 여닫는 문 쪽 칸은 절대로 신선식품을 넣어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어느 70대 어르신이 속 쓰림을 자주 호소하셨어요. 음식을 자극적인 걸 드시는 것도 아니고 식사 시간도 일정하신 분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우유랑 두부를 항상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고 계셨더라고요. 온도 변화가 심하니까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고 냄새가 안 나더라도 이미 속은 변질돼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계란, 우유, 생고기 같은 단백질 식품을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는 것, 이건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으로 반찬통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댁에 쓰시는 반찬통, 뚜껑이 오래돼서 닫을 때마다 드르륵 하는 소리 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뚜껑이 깨진 줄도 모르고 테이프 붙여서 쓰기도 하시더라고요. 플라스틱 반찬통은 평균 수명이 1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 특히 냉동실에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 미세한 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세균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플라스틱에서는 유해물질이 용출될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말씀드립니다. 뚜껑 헐거운 반찬통, 그거 약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냉동실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냉동만 해두면 1년이고 2년이고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냉동실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생선은 3개월, 냉동만두는 6개월, 그 이상 넘어가면 수분이 날아가고 지방은 산화되면서 맛도 영양도 떨어지고 심하면 독성 물질까지 생깁니다. 예전에 한 60대 여성 환자분이 만성 두통을 호소하셨어요. 병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CT, MRI 다 찍고 오셨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식생활을 꼼꼼히 여쭤보니 냉동실에 1년 넘은 생선을 꺼내 드신 게 원인이었어요. 산화된 지방은 뇌혈관을 자극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냉장고가 병의 시작일 수 있다는 말씀 실감나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냉장고 정리. 제가 추천드리는 건 냉장고 디톡스 5분 루틴입니다. 요즘 말로 루틴이라고 하긴 하지만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마다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첫째, 냉장고 문을 열고 유통기한 지난 것들 전부 꺼내서 버립니다. 둘째, 뚜껑 깨진 반찬통,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 과감히 정리합니다. 셋째, 물기 있는 선반은 식초 희석수로 닦아내고 통풍시켜 주세요. 넷째, 채소, 고기, 음료, 양념류 자리를 명확히 나눠 보관합니다. 다섯째, 한 주 동안 먹을 식단을 가족과 함께 간단히 정하고 그걸 종이에 써서 냉장고에 붙여 놓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냉장고에서 나오는 세균, 곰팡이, 독성 물질의 노출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식비도 아낄 수 있으며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여러분,
의사로서 저는 매일 약을 드리고 처방전을 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가장 강력한 처방은 약도 수술도 아닙니다. 냉장고를 바꾸지 마시고 정리만 해보세요.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장수 처방입니다. 냉장고 구조와 정리 습관만 바꿔도 건강 수명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도대체 냉장고 안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건강을 해친다는 건가? 의사로서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댁 냉장고에 지금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유통기한 지난 조미료와 소스류입니다. 냉장고 안에서 제일 오래 살아남는 게 이런 애들입니다. 고추장, 된장, 케첩, 마요네즈, 겨자소스 같은 것들은 잘 변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직 괜찮겠지 하면서 몇 년씩 두고 쓰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내부에서는 이미 세균이 번식 중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입구 부분, 막에나 뚜껑이 들뜨거나 눅눅해졌다면 거기에 곰팡이 포자가 번식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입자가 굵은 조미료일수록 수분과 접촉하면서 미세한 곰팡이가 퍼져 있어도 눈으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게다가 일부 조미료류는 보존제가 없거나 약해서 유통기한 지나면 독소성 물질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조미료는 쓰는 양보다 사는 양이 많으면 병을 키웁니다. 안 쓰는 건 과감히 버리고 1년 주기로 싹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익지 않은 채로 오래 보관한 반조리 식품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김치찌개 남은 거, 라면, 국물에 넣으려고 남겨둔 햄, 먹다 남은 회, 냉동 고기 일부만 쓴 뒤 다시 얼린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조리 상태로 보관한 식품은 세균 번식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특히 냉동했다가 꺼낸 고기를 다시 얼리는 경우 해동과 냉동이 반복되면서 세균은 줄지 않고 오히려 내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고기 안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망가지고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료 중 한 환자분은 고기를 냉동했다 해동한 걸 3번 이상 반복해서 드셨는데요. 한 번은 이질균 감염으로 장출혈까지 오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기를 사면 한 번에 소분하고 한 번 해동한 건 절대 다시 냉동하지 않는 것, 이건 철칙입니다. 세 번째, 냉장고 채소칸의 습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고 아래쪽 채소 보관함에 신문지를 깔아두시는데 신문지가 수분을 머금고 곰팡이균의 번식지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또한 한 가지 채소가 썩기 시작하면 인근의 신선한 채소까지 순식간에 부패시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이 자주 드시는 무, 배추, 부추 같은 것들은 금방 수분을 잃고 부패하면서 냉장고 안에 유해,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유해 가스는 다른 과일과 야채의 숙성을 촉진하고 결국 신선도는 더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장드립니다. 채소는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일주일 단위로 드실 만큼만 구입하세요. 보관할 땐 수분 흡수력이 높은 키친타월로 감싸서 지퍼백에 넣고 채소칸에 라벨을 붙여서 구입일자를 적는 습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냉동실 깊숙이 보관 중인 잊힌 식품들입니다. 냉동실은 어찌 보면 시간 정지가 되는 공간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냉동실 안에서도 시간이 흐르면 음식은 상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고기 표면에 흰 얼음이 끼고 색이 회색이나 검게 변한다. 만두 속이 텁텁하고 풀어진다. 생선이 물컹해지고 냄새가 난다. 이건 전부 산패와 냉동 화상의 징후입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지방산화물, 발암성 알데하이드 같은 유해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동식품은 보관 날짜를 반드시 적고 3개월 안에 소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매달 1일 같은 날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냉동실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권해드리는 건강식 저장법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유리 용기 사용을 권장합니다. 유리 용기는 열에 강하고 세균 흡착이 거의 없어 안전합니다. 플라스틱보다 더 무겁긴 하지만 건강 생각하신다면
교체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진공 밀폐 보관입니다. 특히 견과류, 미숫가루, 곡물은 공기에 닿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됩니다. 진공 포장기나 지퍼백에 빨대 꽂아서 공기를 뺀 후 밀봉하는 방식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셋째, 저온 보관 적정 온도를 기억하세요. 냉장실 1에서 4도, 냉동실 -18도, 채속한 6도. 이렇게 설정하시면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넷째, 음식마다 보관 기간 캘린더를 만들어 두세요. 예를 들어 생고기는 3일, 두부는 2일, 유제품은 개봉 후 5일. 가족들이 보이는 곳에 종이 한 장으로 붙여두면 실천하기도 쉽고 깜빡할 일도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냉장고 안에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우리 건강이 달라집니다. 몸속에 들어오는 음식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냉장고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보관 습관이 쌓이면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수년 뒤에 위염, 장염, 심지어 간 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냉장고가 단순한 보관 공간이 아니라 건강의 출발선이라는 사실 분명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이 지식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의사로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내가 무엇을 먹고 있고 무엇을 반복적으로 사들이고 있으며 어떤 식습관이 내 몸에 들어오는지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냉장고 정리를 중심으로 건강한 식습관 루틴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냉장고 앞 3분 다이어리 실천법입니다. 이건 제가 환자분들에게 실제로 권하는 루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를 열고 3분 동안 5가지를 체크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식품은 없는가? 반찬통에 라벨이 붙어 있는가? 쓸모없는 식재료를 반복 구매하고 있지는 않은가? 채소와 고기가 분리 보관되어 있는가? 이번 주 식단 계획과 냉장고 내용물이 일치하는가? 이 5가지 체크만 해도 냉장고 속 식중독, 소화장애, 염증 유발 식품 대부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냉장고 식단 루틴 만들기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식단표를 앱으로 관리하시지만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냉장고에 종이 한 장 붙여두는 겁니다. 이 종이에 이번 주 어떤 재료를 쓸 건지, 어떤 반찬을 만들 건지, 그리고 가족들이 선호하는 음식까지 기록해두면 장보기도 쉬워지고 불필요한 지출도 확 줄어듭니다. 간단하게만 적어두셔도 냉장고에서 뭐 꺼내지 고민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고 음식 낭비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냉장고 명예 전당과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끝까지 잘 소비된 식재료는 명예의 전당, 반대로 매번 썩어서 버리게 되는 식재료는 블랙리스트로 적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명예의 전당 계란, 두부, 오이, 사과, 블랙리스트 팽이버섯, 당근, 시판 소스. 이렇게 정리해두면 다음번 장 볼 때 어떤 재료를 살지 내 식습관이 어떤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냉장고의 황금 비율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비율을 권장합니다. 채소 40%, 단백질, 고기, 생선, 두부 등 20%, 발효식품 김치, 청국장, 된장 등 10%, 유제품 및 계란 10%, 과일 10%, 나머지 양념, 소스, 반조리 식품 등 10%. 이 비율이 맞으면 냉장고 안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방향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곧 여러분의 식단, 나아가 건강을 지탱하는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냉장고 건강 계좌를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건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냉장고 정리를 통해 절약된 식비와 줄어든 외식 횟수를 적금처럼 일주일 단위로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정리 덕분에 불필요한 장보기를 안 해서 1만 원 절약했다. 외식 대신 집밥을 먹어서 2만 원 아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보면요. 1년에 100만 원 넘게 절약할 수도 있고 그만큼 건강 투자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장고 정리는 단순히 집안일이 아니라 내 몸에 대한 존중이자 사랑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나의 식습관이 드러납니다. 그 식습관은 결국 나의 몸, 장기, 세포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당뇨인지 고혈압인지 아니면 100세까지 건강히 사는지 그 갈림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장수 처방,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냉장고 루틴입니다. 약보다 더 강하고 수술보다 더 확실한 효과를 갖는 생활 처방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정보들 앞으로도 빠짐없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수 처방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책임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